박철수 씨는 한때 작은 식당을 운영했지만 몇 년 전 폐업한 뒤 줄곧 무기력하게 살아왔다. 연금이라고는 쥐꼬리만큼 들어오고 몸이 성한 것도 아니라 번듯한 일자리는커녕 일용직도 감당하기 힘들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중 구청에서 모집하는 공공근로 사업을 알게 되었다. 일당은 많지 않았지만 최소한의 생활비라도 벌어야 했다. 그렇게 시작한 일이었지만 첫날부터 후회가 밀려왔다. 허리는 쑤시고 삽질 한 번에 숨이 턱턱 막혔다. 이윤희 씨는 가정주부로만 살다가 남편의 사망으로 어느 순간 아무런 기반도 없이 세상에 홀로 남겨져 힘들게 살아오고 있었다. 그동안 남편이 남겨준 재산으로 버티면서 간간히 아르바이트도 했지만 이제는 아르바이트 자리도 찾기 힘들었다. 결국 그녀도 공공근로에 지원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스스로 먹고 살 방법을 찾아야 했다. 처음 철수와 윤희가 만난 건 공원 정비 작업을 하면서였다. 공공근로에서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철수는 무뚝뚝했고 윤희는 조심스러웠다. 같은 조로 배정되었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윤희는 철수의 손이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걸 보았고 철수는 윤희가 장갑 속에서 손을 꼭 쥔 채 추위를 견디고 있는 걸 눈치챘다. 손 시려우시면 이거라도 끼세요. 철수는 투박한 목장갑을 건넸다. 윤희는 조용히 받아서 손에 끼웠다. 시려웠던 손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다. 감사합니다. 그 작은 친절이 둘 사이의 거리를 좁혔다. 점심시간이면 자연스럽게 같은 자리에 앉게 되었고 서로의 과거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철수는 폐업 후 삶의 의욕을 잃고 살아왔다는 이야기를 했고 윤희는 남편 없이 지낸 외로운 세월을 조심스럽게 풀어놓았다. 공공근로 일이 끝난 뒤에도 두 사람은 가끔씩 시장에서 마주쳤다. 철수는 윤희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있는 걸 보면 슬쩍 들어주었다. 그렇게 서로에게 스며들듯 작은 온기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다. 어느 날 철수가 말했다. 이제 여기 일 끝나면 또 뭐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윤희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우리 같이 무언가 해볼까요? 평소 윤희답지 않은 용기 있는 제안이었다. 철수는 놀란 듯 윤희를 바라보았다. 윤희는 서둘러 덧붙였다. 큰일 말고 작은 반찬 가게 같은 거요. 예전에 가게 하셨다면서요? 철수는 한참을 침묵했다. 오래 잊고 지냈던 감각이었다. 무언가를 해보려는 마음, 다시 살아보겠다는 의지. 그리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가혹했다. 가게를 내기 위한 자본이 부족했고 장사 경험이 있다 해도 나이가 든 두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은 쉽지 않았다. 철수는 점점 주저했고 윤희는 그런 철수를 보며 답답함을 느꼈다. 철수 씨, 너무 걱정만 하지 말아요. 우리가 다 해낼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하면 되잖아요. 윤희의 말에 철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요즘 장사가 예전 같지 않다니까요. 철수가 말했다. 이렇게 서로의 생각 차이로 인해 작은 갈등이 싹 텄다. 하지만 결국 철수는 윤희의 손을 잡고 함께 해보자는 다짐을 했다. 힘들고 막막하지만 둘이 함께라면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갈등이 찾아왔다. 각자의 자녀들이 이들의 관계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철수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다. 바쁜 직장 생활을 하느라 아버지와 자주 연락하지 않았지만 가끔 용돈을 보내주곤 했다. 그런데 갑자기 철수가 새로운 가게를 하겠다는 말에 걱정이 앞섰다. 아버지, 지금 그런 걸 시작할 때가 아니에요. 괜히 돈 날리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아들의 걱정스런 말에 철수는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괜한 사람한테 휘둘려서 식당을 연다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아들의 억측에 철수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아들은 계속 걱정스럽다는 듯 말했다. 차라리 그냥 제가 용돈을 더 드릴게요. 라며 만류했다. 한편 윤희에게도 딸이 있었다. 딸은 엄마가 혼자 지내는 걸 늘 걱정하면서도 누군가와 새롭게 엮이는 걸 달가워하지 않았다. 엄마, 그냥 조용히 지내면 안 돼요? 그 아저씨랑 무슨 사업까지 한다고 그래요? 조용히만 살 순 없잖니. 난 아직 일할 수 있어. 아니, 그냥 너무 힘든 길로 가려고 하지 마요. 엄마가 힘들어질까봐 그래요. 지금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결국 자녀들의 완강한 반대와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철수와 윤희는 큰 고민에 빠진다.
철수는 자식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고 윤희 역시 딸의 염려를 뿌리치기 힘들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다. 철수는 고민 끝에 윤희에게 이별을 고한다. 우리 그냥 여기까지만 합시다. 윤희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별 후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움 속에 살아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과 다르게 서로를 떠올리는 순간이 더욱 많아지고 하루하루가 행복하지 않았다. 이별 후 철수는 다시 무기력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윤희를 만나기 전과 다를 바 없는 나날이었지만 모든 것이 예전보다 더 허전하고 쓸쓸하게 느껴졌다. 아침이면 허겁지겁 준비해 나가던 공공 근로도 끝이 났고 가끔 윤희와 함께 걷던 시장 골목을 지나갈 때면 문득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는 일부러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괜히 보고 싶어질까봐. 윤희도 마찬가지였다. 딸의 반대를 받아들였지만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는 않았다. 그와 함께 나누던 대화들, 식사 한 끼를 하더라도 서로를 챙기던 모습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올랐다. 그녀는 철수를 잊으려고 일부러 바쁘게 지냈다. 동네 도서관에서 무료 강좌를 듣고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하며 마음을 달래려 했다. 하지만 공원 벤치에 앉아 있으면 철수와 나란히 앉아있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저려왔다. 어느 날 윤희는 딸의 집을 방문했다. 평소와 다름없이 따뜻한 차를 내어주던 딸은 문득 윤희의 해숙한 얼굴을 보고 물었다. 엄마, 요즘 식사는 잘 챙겨 드셔요? 그럼. 혼자 먹으니까 대충 먹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잘 먹고 지내. 딸은 아무 말 없이 윤희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조심스레 물었다. 엄마, 아직 그 아저씨 생각나요? 윤희는 그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런 윤희를 보며 딸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 나 솔직히 말하면 그냥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엔 반대했는데 엄마가 그 아저씨를 그리워하시는 걸 보니까 내 생각이 짧았어요. 윤희는 딸의 말에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딸은 어색한 듯 머리를 극적이며 말을 이었다. 엄마 인생인데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되잖아요. 그 말이 윤희의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삼켰다. 한편 철수도 변화를 겪고 있었다.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가 혼자 지내길 바랐지만 철수의 침울한 얼굴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들이 술 한 잔을 권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 사실 저도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 인생인데 제가 너무 이래라 저래라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아버지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철수는 아들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곧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자기 자신의 행복은 뒷전이었다. 아들이 허락해 주었다기보다 이제는 스스로를 위해 살고 싶어졌다. 며칠 후 철수는 조심스럽게 윤희를 찾아갔다. 그녀가 자주 가던 도서관 앞에서 서성이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리고 책을 읽고 있는 윤희를 발견했다. 그녀는 철수를 보자 순간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철수는 어색한 듯 어정쩡하게 다가가며 말했다. 오랜만이네요. 윤희 씨. 윤희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철수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며 속삭이듯 말했다. 그러게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철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윤희는 의아한 얼굴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안에는 작은 종이 조각이 들어 있었다. 거기엔 같이 다시 시작해볼까요? 라고 적혀 있었다. 윤희는 손끝이 떨렸다. 철수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며 서 있었다. 윤희는 천천히 종이를 접고 철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공공근로 사업장에서 처음 만났던 날부터 이별을 겪었던 날들까지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비로소 다시 시작된 둘의 만남은 더 단단해진 사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윤희와 철수는 다시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예전보다 더욱 조심스러웠고 또 한편으로는 더욱 소중한 시간을 보내려 했었다. 서로를 잃어본 경험이 있기에 작은 순간마저도 소중하게 여기게 된 것이다. 어느 날 철수가 먼저 제안했다. 우리 바람 좀 쐬러 갈까요? 윤희는 살짝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바람요? 어디로요? 철수는 윤희의 물음에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멀리 가는 것도 좋지만 그냥 가까운 공원이라도. 같이 걷고 커피도 한잔하고 좋잖아요. 윤희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같이 가요. 둘은 손을 맞잡고 공원을 걸었다. 가을 바람이 살랑이며 나뭇잎을 흔들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두 사람이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하는 순간만큼은 따뜻했다. 철수가 장난스럽게 윤희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이제 놓치지 않을 겁니다. 윤희는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살짝 그의 손을 쥐었다. 그런 그녀를 보며 철수는 미소를 지었다. 철수는 윤희를 만날 때면 철없던 시절 첫사랑을 만나듯 설레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카페에서 윤희가 좋아하는 민트티를 사고 역시 윤희가 좋아하는 안개꽃 꽃다발도 준비했다. 윤희 집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며 깜짝 이벤트를 준비한 것이다. 윤희가 집을 나서자 철수가 다가갔다. 철수는 웃으며 꽃다발을 내밀었다. 윤희는 놀라며 꽃을 받아 들고 향을 맡았다. 이런 건 또 언제 준비했어요? 윤희는 소녀같이 살풋이 웃어 보였다. 윤희 씨를 위해서라면 뭐든 준비할 수 있지요. 철수는 호탕하게 말했다. 그렇게 둘은 공원 벤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눠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철수는 윤희의 머리카락을 살짝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런 시간이 참 좋네요. 윤희 씨와 함께 있으면 내가 이 나이에도 힘이 생겨요. 참 신기합니다. 윤희는 수줍은 듯 배시시 웃으며 조용히 말했다. 저도 그래요. 소녀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제가 부끄럽기도 해요. 철수 씨랑 있으면 그냥 마음이 편하네요. 헤어지는 시간을 서로 아쉬워하면서 골목길에서 철수는 윤희를 꼭 끌어안아 주었다. 그리고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다가 윤희가 먼저 철수에게 다가가 입맞춤을 했다. 순간 철수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렇지만 편하지 않게 그녀의 입술을 느꼈다. 철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인생 끝자락에 이 여인을 외롭지 않게 해야겠다고. 철수는 윤희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윤희 씨, 제가 윤희 씨 곁에 항상 있을 테니까 저에게 기대세요. 윤희는 철수의 손을 살며시 감싸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철수 씨.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다. 함께 장을 보기도 하고 비 오는 날이면 따뜻한 국밥집에서 식사를 하며 서로의 하루를 공유했다. 그렇게 둘만의 은밀하고 소박한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서로의 삶이 더욱 자연스럽게 얽히기 시작했다. 철수는 윤희에게 작은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식사나 꽃이 아니라 윤희가 오래전부터 가보고 싶어 했던 작은 바닷가 마을로 여행을 가기로 한 것이다. 이제 바람도 선선하고 바닷바람 쐬기 딱 좋잖아요. 철수가 적극적으로 말했다. 윤희는 망설였지만 철수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에 마음을 열었다. 그렇게 둘은 작은 가방을 챙겨 기차를 타고 떠났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윤희는 문득 속삭였다. 이렇게 어디론가 떠나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철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다. 앞으로는 자주 떠나요. 우리 둘이서요. 철수는 잡은 손을 굳세게 힘주며 다짐처럼 말했다. 도착한 바닷가 마을은 조용하고 한적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둘은 손을 맞잡고 해변을 거닐었다. 철수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윤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윤희 씨, 저는 이 순간이 참 좋아요. 이렇게 당신과 함께 있는 게요. 윤희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철수의 손을 더욱 꼭 쥐었다. 둘은 모래사장에 앉아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한참을 바다를 바라보다가 철수가 조심스레 말했다. 우리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 좋겠어요. 윤희 씨와 함께라면 어떤 날도 행복할 것 같아요. 윤희는 가만히 철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바람에 흩날리는 그의 머리카락, 따뜻한 눈빛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요. 이제는 당신 곁에서 함께하고 싶어요. 그 순간 철수는 조심스레 윤희를 감싸 안았다. 윤희는 그의 품속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눈을 살며시 감았다. 두 사람의 몸과 마음은 더 이상 망설임 없이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행복이 계속될 수 있을까? 서울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예상치 못한 현실적인 문제와 또 한 번의 갈등을 마주하게 된다. 철수의 아들이 다시금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윤희의 딸 역시 점점 더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서로를 향한 감정이 더욱 깊어졌고 자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어느 날 철수는 윤희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작은 손거울이었다. 윤희가 오래된 거울을 쓰는 걸 보고 새 것으로 바꿔주고 싶었던 것이다. 윤희 씨, 이거 하나 사봤어요. 당신을 언제나 예쁘게 비췄으면 해서요. 윤희는 거울을 받아들고 웃었다. 작은 선물이지만 선물의 의미를 알기에 행복했다. 고마워요.
철수 씨 덕분에 내가 점점 욕심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철수는 그녀의 손을 살며시 감싸며 말했다. 욕심내도 돼요. 이제 저도 윤희 씨한테 더 잘해주고 싶거든요. 그날 저녁 둘은 함께 집으로 향하는 길에 손을 맞잡고 걸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윤희가 철수의 어깨에 기대었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윤희 씨, 오늘 하루도 참 좋았어요. 윤희는 그의 손길을 느끼며 속삭였다. 저도 그래요. 점점 더 당신이 없는 하루는 상상하기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윤희는 이 순간만큼은 누구보다도 행복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행복이 오래가지 않았다. 철수의 아들이 다시 찾아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고 윤희의 딸 또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 너무 빠르게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갈등이 다시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 사람의 마음이 이전과 확실히 달랐다. 철수와 윤희는 서로를 향한 감정을 더욱 단단히 다지고 있었고 그 어떤 난관도 함께 넘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두 사람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가족들의 반대 속에서도 그들의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까? 철수와 윤희는 가족들의 반대를 마주하면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갈등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서로를 더 의지하게 되었고 더욱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윤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철수 씨, 우리 반찬 가게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는 걸까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럼요. 시장 조사도 했고 필요한 재료들도 어느 정도 리스트업했어요. 윤희 씨가 워낙 음식 솜씨가 좋으니까 손님들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윤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정말 다행이에요. 너무 큰일은 힘들 테고 그냥 우리 둘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정성껏 만든 반찬을 팔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은 많지 않지만 은행에서 조금 대출을 받고 나머지는 우리가 아끼면서 준비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철수는 따뜻한 눈길로 윤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함께 해봐요. 우리 힘으로 다시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은 작은 반찬 가게를 차리기로 결심했다. 마침 상가에 분식집을 하던 가게가 저렴하게 새로 나와서 계약을 했다. 창업 준비는 쉽지 않았지만 함께 상의하며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행복했다. 철수는 직접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윤희는 메뉴를 고민하며 손님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대접할 꿈을 꾸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함께 밤늦도록 가게 인테리어를 꾸미고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손을 맞잡고 웃었다. 철수는 윤희가 피곤해하면 조용히 어깨를 감싸 안았고 윤희는 철수가 걱정될 때면 그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우리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윤희가 불안한 듯 묻자 철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윤희 씨랑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진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작지만 정성이 담긴 반찬 가게는 점차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윤희의 음식 솜씨 덕분에 단골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찾아오며 가게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다. 이제 두 사람은 희망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었다. 한 달 한 달 은행 대출이자도 갚아 나갔다. 힘들었던 시간들은 지나가고 새로운 꿈을 함께 이루기 위해 서로를 더욱 깊이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작은 반찬 가게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던 중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다. 근처의 대형 마트가 새롭게 문을 열면서 손님들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마트에서는 값싼 공장형 반찬을 대량으로 판매했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가격이 저렴한 곳으로 발길을 돌렸다. 윤희는 한숨을 쉬며 철수에게 말했다. 철수 씨, 이대로 가다간 우리 가게 유지하기 힘들 것 같아요. 철수도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우리가 만든 반찬은 정성이 담겨 있잖아요. 뭔가 차별점을 만들어야겠어요.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다. 그리고 결국 직접 만든 건강한 반찬이라는 점을 내세우기로 했다. 조미료를 최소화하고 좋은 재료를 써서 집밥 같은 반찬을 강조하기로 한 것이다. 수익은 줄 수 있지만 반찬 가게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선이었다. 윤희는 정성껏 만든 반찬을 작은 시식 행사로 손님들에게 알렸고 철수는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가게를 홍보했다. 그렇게 조금씩 다시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동네 어르신들은 마트 반찬보다 윤희 씨가 만든 게 더 맛있어 라며 단골이 되어주었고 젊은 부부들도 건강한 반찬을 선호하며 찾아왔다. 그 과정에서 철수와 윤희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다. 가게 일이 끝나면 함께 남은 반찬으로 늦은 저녁밥을 먹으며 하루를 정리했다. 때로는 피곤에 지쳐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철수는 윤희가 힘들어 보일 때면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윤희는 그런 철수에게 미소 지으며 커피 한 잔을 건네곤 했다. 철수 씨, 우리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묻자 철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 있으니 충분해요. 그리고 우리 반찬을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반찬 가게는 점차 입소문을 타며 지역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동네 소식지를 통해 윤희의 반찬 가게가 소개되었고, 방송국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철수와 윤희는 조금 놀랐지만 기쁜 마음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생계를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집밥을 전하고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힘들었던 시간들을 지나 서로를 더욱 깊이 믿고 의지하며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방송 인터뷰 이후 가게는 더욱 번창하기 시작했다. 손님이 부쩍 늘었고 근처 다른 지역에서도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앞에 한 중년 여성이 서성이고 있었다. 윤희가 다가가 인사를 하려는 순간 철수는 그 여성을 보고 얼굴이 굳었다. 혜진이? 철수의 입에서 뜻밖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철수의 전처였다. 오래전 이혼 후 소식이 끊겼던 사람이었지만 가게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다. 철수 씨, 오랜만이야. 이렇게 잘 지내고 있을 줄 몰랐네. 혜진은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지만 그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윤희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지만 철수가 보인 반응이 더 신경 쓰였다. 철수는 침착하려 애쓰며 말했다. 여긴 무슨 일이야? 혜진은 한숨을 내쉬며 솔직하게 말했다. 솔직히 말할게. 나 지금 많이 힘들어.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그 말에 윤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철수의 얼굴에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철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윤희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컸지만 과거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을 외면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윤희는 철수의 변화가 신경 쓰였지만 애써 모른 척하며 지켜보았다. 그런데 철수는 이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기 시작했다. 잦은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면서도 윤희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진통제만으로 버티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철수는 반찬을 나르던 중 갑자기 현기증을 느끼며 휘청거렸다. 윤희가 깜짝 놀라 달려갔다. 철수 씨,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철수는 손을 저으며 괜찮다는 듯 보였지만 윤희는 직감적으로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다. 병원에 가봐요, 제발. 괜찮아요.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라며 극구사양했다. 하지만 그날 밤 철수는 극심한 복통과 함께 쓰러지고 말았다. 윤희는 다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에서는 철수가 급성 간부전증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다. 의사는 심각한 상태라고 경고했다. 그동안 고통이 심했을 텐데 진통제로 버티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다고 했다. 윤희는 철수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속삭였다. 철수 씨, 제발 힘내서 버텨주세요. 철수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고 병원에서도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고 했다. 윤희는 밤낮으로 그의 곁을 지키며 간병했다. 그녀는 철수가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손을 꼭 잡아주었고 철수는 그 손을 힘겹게 쥐며 미소 지었다. 어느 날 철수는 마지막 힘을 내어 윤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윤희 씨, 난 먼저 갈 것 같아요.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난 하늘에서 항상 윤희 씨를 응원할게요. 잘 살다가 나중에 아주 천천히 오면 좋겠어요. 기다릴게요. 윤희는 눈물을 흘리며 철수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울었다. 철수의 손에서 점점 힘이 빠지고 있었고 결국 그날 밤 그는 조용히 숨을 거뒀다. 철수의 장례식에는 윤희의 딸과 철수의 아들도 참석했다. 두 사람은 뒤늦게 철수를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했다. 윤희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철수가 남긴 따뜻한 기억을 전하며 그들에게 위로를 건넸다. 시간이 지나고 윤희는 다시 반찬 가게를 열었다. 철수의 손때가 묻은 공간은 그가 없어서 허전하고 어디선가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윤희는 굳게 마음먹었다. 철수의 아들과 윤희의 딸은 자주 가게를 찾아와 도와주었고 바쁠 때는 아르바이트생도 고용하게 되었다. 비록 예전처럼 많은 수입은 아니었지만 윤희는 살아갈 만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철수와 함께했던 시간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철수가 그리워질 때면 그녀는 하늘을 보며 속삭였다.
철수 씨 지켜보고 있나요? 당신이 준 사랑 덕분에 힘내서 잘 살고 있어요. 당신이 많이 보고 싶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기다려줘요. 윤희는 그렇게 삶을 이어갔다. 그리고 철수가 남긴 사랑은 그녀를 영원히 지켜주는 힘이 되었다. 윤희의 인생 끝자락에서 피어난 철수와의 사랑은 그녀의 가슴 속에서 계속되고 있었다. 비록 철수는 없지만 오늘도 그녀는 가슴 속에 담긴 철수와 대화하며 그를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순간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 꾹 감사합니다.